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최루사입니다. 오늘은 기술사 합격 수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면접할 때, 좀 많이 떨어진 좀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괴로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또 여러 면접을 하면서 여러 기술사님을 만나면서 저 역시 또 많은 인간관계와 도움을 받고 있어서 좋게 생각하면은 여러 번 제가 면접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인맥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장점이 또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133회 시험 점수에 대해서 제 점수에 대해서 문항별 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보시면 특이한 게 1교시 점수가 좀 낮은 편이고 나머지 점수는 다 평균 이상으로 다 맞았습니다. 평균 61.75로 받았었고 1교시 점수는 약 167점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학원에서 학원 연습할 때 여러 면접자들과 만났을 때 제 점수가 제일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좀 합격자가 좀 많이 나오는 회차에서 아마 1교시 점수를 조금 컷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136개 때 면접에서 최종 합격한 점수고요. 저 고생을 좀 많이 했던 생각이 납니다. 우선 기술사 공부 관련된 것은 아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합격 수기를 보실 겁니다. 저도 다양한 합격 수기를 전기쟁이 카페에서도, 그리고 이제 이게 좋은 씨앗 카페 밴드에서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이 영상이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전기안전 기술사와 건축 전기 기술사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안전기술사는 이게 코로나 시즌에 제가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가 아마 19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때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주중에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순공 시간만 얘기하는 겁니다. 순수 공부 시간을 2시간, 3시간 정도 가지려고 노력했고 주말에는 주말에도 5시, 6시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건 최소 시간이고요. 실제로는 더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매번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가끔 1시까지도, 새벽 1시까지도 했기 때문에 이때 정말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전기술사 최종 합격하고 나서 그 주변에 좀 여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고 좀 자극을 받아서 건축전기설비기술사도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좀 생각보다 기간이 긴데 점수가 128회 같은 경우는 거의 합격권에 갔다가 다시 또 그 점수가 떨어지는 그런 또 슬럼프가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좀 슬럼프가 와서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한 2시간만 공부를 좀 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냥 감을 놓지 않기 위해서 계속 책을 보든지 써보든지 했던 느낌이고요. 주말에도 5시, 6시간씩 공부하고 또 스터디 가서도 모의고사를 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권에 간다라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일단 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1번에 마인드 자세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이제 의지가 됐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매해 평균 5명에서 10명 합격자가 배출된다. 고수들은 순서대로 빠진다.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온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입 벌리고 그냥 합격이 된다라는 합격의 사과가 입에 들어오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실력을 쌓으면 합격은 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 순서가 온다고 막연히 기다리면 안 되고, 착각은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합격한다는 건 착각은 근무를 해야 됩니다. 합격에 대한 의지와 지속성, 그리고 효율과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사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뭐 이게 기사처럼 1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3년에서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뭐 5년, 7년. 뭐 제 주변에서는 뭐 짧게는 3년 만에 2년 안에 2년에 끝내신 분도 있었지만 뭐 10년까지 가신 분도 계셨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걷기라든지 턱걸이 뭐 50개씩 한다든지라는 것을 통해서 운동을 해서 체력을 좀 길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하게 되면 좀 공부한다고 핑계를 잡고 되면 괜히 심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가족과의 불화, 뭐 스트레스, 의욕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청소나 분리수거, 아이들 과제 같은 거는 필요에 따라 동참을 하고 열심히 좀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제가 학교하고 나서 느낀 점인데, 이 기술사는 학문을 연구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실제 실무적으로 이제 이론적인 거와 실무를 연계해서 합리적으로 어떤 시설에 대한 이제 판정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자격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문 서적을 갖고 공부하시는 분도 제가 받긴 봤는데, 그렇게 하셔서는 꼭 합격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빠른 합격을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합격 이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술사 기본서, 시중에 있는 여러 기본서 중에 저한테 맞는 책을 골라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기본서가 어느 정도 제 머릿속에 장착이 된다 하면은 확장한다는 기본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산형 전원 개통 연계 기술 기준이라든지 또 KEC, 또 KSC 이런 자료를 보면서 이제 확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이제 안전 면접을 보고 그때 김신희 교수님하고 처음 배웠고, 그 책이 되게 좋더라고요, 강의 노트가. 그래서 이제 그 면접 이후에 뭐 정기 인강과 교재를 받아서 실청을 했고요. 그리고 한 3번 정도 봤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정석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빠르게 돌려서 보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때는 정기한역 일사는 따로 뭐 수첩을 5건, 10건 만들어서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지에다가 서브노트식으로 만들어서 했다면, 이때는 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바꿔서, 뭐 해독이 중요하지만, LCD 장판지 타입으로 어떤 분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도 그냥 따라 해봤는데, 그냥 빨리 보기에는 좋았습니다. 근데 뭐 그게 완벽한 노트는 아니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거에 대한 또 원리를 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격을 위한 어떤 항아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을 쏟아붓는 것을 이제 인풋이라고 했을 때, 여기 깨진 항아리에 나가는 것은 이제 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합격은 이 물을 채워야 됐을 때 합격이라고 했을 때, 그 인풋의 양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갔을 때 이 물을 공부를 이제 하면서 채워 나가는 과정에서 합격이 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풋이 또는 이해력이 중요한데, 그 이해력은 또 이 망각에 대한 구멍에 대한 크기라고, 이해력은 구멍의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잘 됐을 때는 인풋이 작다 하더라도 충분히 물을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뭐 남들처럼 뭐 5시간, 10시간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가 충분히 어떤 자료나 원문에 대한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공부 시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게, 그냥 이렇게 인풋에 대한 노력은 충분히 해야 되고, 이 구멍이 너무 크다고 했을 때, 제가 며칠 봤지 않습니까? 며칠 쉬면은 이 금방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공부는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말이 맞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충분한 인풋은 꾸준히 하시되 이해를 토한 이 구멍을 최대한 낮춰서 물을 채우는 그런 과정의 연속을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LCD 장판지를 100장으로 해서 그냥 한 50번은 봤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부산 검정 도서관에 기술사 스터디가 있는데, 이때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쓰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뭐 격주 또 온라인 시험 했다가 중단되기도 했다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저 혼자라도 저 토요일 혼자라도 가서 셀프 모의고사를 했습니다. 물론 기출 문제를 가지고 셀프 모의고사를 하고 그냥 제가 채점했습니다. 제가 채점하고 이게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이제 그런 것들은 다시 공부하는 방향을 잡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모의 면접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그 모의고사 반에 이제 참여하셔서 점수가 50점 이상인 분은 꼭 뭐 여기가 아니더라도 뭐 여러 학원 또는 각 지역의 대표 그 스터디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셔서 부끄럽다고 뭐 숨기지 말고 오픈 마인드로 공부를 같이 하시는 게 좀 빠른 합격의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기 수첩과 암기 카드를 지금 제가 적었는데 이것은 순수 공부 시간을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이런 카드를 막 정리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뭐 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출퇴근, 특히 출퇴근 시간에 요거를 많이 사용해서 좀 보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종이로 이제 공부를 했다가 나중에는 좀 찾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책이 한두 권이 아니라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필요한 기본서는 그냥 그 스캔집에 맡겨서 스캔을 했습니다. 스캔을 해서 이제 아이패드에 저장해서 좀 인덱스화 시켜서 좀 검색을 통해서 빠르게 좀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터디 모의고사 할 때마다 그리고 셀프 모의고사 할 때마다 부족한 부분은 이런 인덱스 기능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빠르게 읽고 정리하고 또 수첩이나 또는 그 카드에 정리했던 기억이 있고요. 저 굿노트나 또는 원노트 이런 걸 이용하시면 충분히 시간이 절약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출 문제를 이렇게 다 풀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다 푼 건 아니고요. 다 푼 건 아니고 이제 이게 문제가 불필요하다 싶은 건 제가 다 빼고 이제 필요한 것만 공부를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그때 아까 모의고사 스터디가 좀 중단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혼자 문제를 좀 내기가 그래서 그냥 기출 문제를 싹 다 보면서 그냥 뭐 100% 완벽하게 적진 않았고 적다가 어느 정도 잘 적히면 패스하고 안 적히면은 이제 그거를 좀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해답도 뭐 제가 답이 아닐 수 있으니까 뭐 간연도 문제집들 뭐 좋은 씨앗이라든지 또는 다른 학원에 그걸 참고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벌릴 문제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기본 개념을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PDCA 사이클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기출 문제를 이렇게 풀었고 그 다음에 시간을 재서 풀어보고 안다고 생각했던 것과 모르는 거를 분명하게 구분함으로써 제가 교재를 다시 읽다든지 암기 카드를 요약을 했던 시간인데 요것을 말이 이렇게 쉽지 실제로 이게 좀 힘든 과정이거든요. 이것을 이겨내야 합격권에 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보통 이게 안 되면 학원에 이제 그런 수강을 추천드립니다. 기본반뿐만 아니라 그 모의고사반도 참여하셔서 이런 자기의 부족한 걸 채우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계산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딜레마가 되게 많았습니다. 계산 문제를 풀고 한 3번 정도 했으면 거의 뭐 이게 시간을 날려먹은 적이 제가 몇 번 있었거든요. 결국은 안 풀려서 이제 망한 시험이었는데 그거는 본인의 개인적인 성향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28회 때도 뭐 그때 1교시 1번 문제는 공지 문제였는데 이거를 제가 그때 좀 착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1점이 나왔는데 평균이 이제 요 점수였거든요. 이게 아마 그때 만점이 나왔으면 좋은 결과 그때 아마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는데 이것은 뭐 복불복입니다. 이제 본인이 필요한 만큼 이제 준비를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락 지락 문제는 그래도 계산 문제는 이제 꼭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봤을 때 도저히 이거는 빨리 답이 안 나온다 싶으면 제일 마지막으로 끌고 가든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선택했을 때 당황해서 시험이 엉망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아는 문제 눈으로 봤을 때 바로 풀린다 하더라도 바로 풀리면 하지만 만약에
좀 고민해야 된다 싶으면 그것은 좀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이제 좀 하다 보니까 133회 기준을 했을 때 뭐 1교시 문제에서 11문제 선택할 수 있고 2, 3, 4교시에는 뭐 거의 다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제 특성이 깊게 공부를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험 점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보시면 점수가 다 뭐 50점, 45점이 합격이잖아요. 45점이 기본 점수잖아요. 보시면 다 그냥 기본 점수만 조금씩 좀 다 넘어가는 그런 수준의 공부를 했습니다. 1교시는 뭐 이건 또 1교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등락이 없는 그런 점수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할 때 제가 좀 철학이 좀 있어서 그것을 좀 깊게 공부를 너무 깊게 하진 않고요. 그냥 필요한 만큼 공부를 했고 그 내 나름대로의 논리로 이제 적었다 보니까 저렇게 문제를 풀 수 있었고 문제 선택도 너무 그 당시 문제 풀 때는 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교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안전할 때도 그랬지만 안전할 때도 거의 대부분 내가 문제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합격했었고요. 권총기도 문제를 제가 자신이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을 쓸 수 있다 그런 문제들은 다 점수가 평균 이상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사람마다 편차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133 합격할 때 어떤 분은 한 25점짜리 문제인데 어떤 점수는 뭐 6점이 나오고 어떤 점수는 66점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평균 45점이 목표이기 때문에 합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자기가 내 고난이도 문제를 확실히 풀 수 있다 싶으면 그걸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평균적으로 가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면접에 대한 좀 아픈 추억인데 그냥 네.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서 좀 마음이 좋진 않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뭐 교수님들과 커리큘럼을 통해서 뭐 필기든 면접이든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스터디 하면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할 때 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항상 이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이상 이제 공부하는 세율사의 이제 건축전기, 전기안전기술사 합격 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